자, 그러면 정리정돈 한자의 교재의 특징. 이 정리정돈 한자는 기존 교재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정돈 한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 교재 이름을 정리정돈 한자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을 정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럼 버리면 됩니다. 이게 정리예요, 실은요. 정도는 필요한 것만 아주 가지런하게 질서 있게 잘 배열해 놓은 거죠. 이 정리 정도는 참 우리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다음에 필요할 때 좀 찾기가 어렵지요. 또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정리 정도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 교재 이름을 정리 정도로 정한 이유는 꼭 필요한 것만 일단 남겨뒀어요. 없어도 되는 것을 일단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아주 질서 있게 기억의 원리, 어떤 그 가지런하게 해서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돈해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 이름을 정리정돈 한자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기본 글자인 부숫자 214자가 기존 교재는 1핵부터 17핵, 즉 뜻으로 연관이 안 돼서 외우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이 문제부터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이 부숫자를 의미별로 정돈하고 고유 번호를 붙여줬어요. 즉 1번부터 214번까지 번호를 붙여줬습니다. 획순으로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별로, 왜? 의미별로 정돈하면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숫자 214자를 분석하니까 이 자연에 관련된 부숫자, 즉 자연 뜻에 관련된 부숫자가 71자, 71자이고 인간과 관련된 부숫자가 143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이 거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이 자연, 인간 두 개를 기본 축으로 해서 정돈을 했습니다. 자연 하면은 보통 하늘과 땅이 생각나죠. 땅 하면 동물과 식물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조류, 육지동물, 어류, 식물은 풀과 나무. 이와 같이 우리 의식구조에 이미 정돈되어 있는 방법으로 분류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숫자를 다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정돈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관련된 부숫자가 몇 글자인가 해봤더니 7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7자를 순서별로 잘 나열했어요. 해, 달, 별. 해 하면 달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일, 달월, 저녁석. 저녁석도 달 모양이니까요. 그 다음에 별질. 그 다음에 기운기, 바람풍, 비유. 바람이 불면 비가 오니까요. 즉 하늘에 관련된 뜻을 가진 이 부숫자는 이 7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 달, 별, 기운기, 바람풍, 비유. 금방 외워지지요. 뭐 외울 것도 없죠. 왜? 이미 우리 이 의식구조에 두뇌에는 해 하면 달, 별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의식구조에. 그렇게 정돈이 돼 있지 않습니까? 획이 4핵이면 어떻고 5핵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은요. 부숫자가 어떤 부숫자가 있고 어떤 뜻이 있고 어떻게 쓰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더 도표화해서 보기 좋게 또 해놨습니다. 자, 부숫자 색인 214자 의미별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탈 전체적인 개념이죠. 214자. 그러니까 우주하면 크게 나누면 자연과 인간. 네.
자연에 관련된 것이 71자, 그 다음에 인간에 관련된 것이 143자 해서 합하니까 214자지요. 부숫자가 전체적으로 214자니까. 그러면 자연에 관련된 자가 71자인데 하늘에 관련된 자가 7자이고 땅에 관련된 자가 64자, 64자입니다. 근데 땅도 땅 자체에 관련된 글자가 있고 땅 하면 동물과 식물로 나뉘지요. 그럼 땅 자체에 관련된 자는 17자고 동물에 관련된 자가 30자, 30자입니다. 그럼 식물에 관련된 자는 17자지요. 그럼 동물에 관련된 30자 중에도 또 분류하면 조류, 하늘을 나는 조류가 있고 6자입니다. 또 땅에 사는 육지 동물이 있겠죠? 19자. 또 물에 사는 어류 5자. 6자, 19자, 5자를 합하면 30자가 되지요. 동물에 관련된 거. 식물은 17자입니다. 풀이 12자고 나무가 5자예요. 합하면 17자지요. 그래서 땅 17자, 동물 30자, 식물 17자. 즉 땅에 관련된 것이 64자. 하늘에 관련된 것이 7자. 하늘과 땅을 합하면 자연에 관련된 글자니까 71자. 한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인간에 관련된 것은 143자입니다. 사람의 모습에 관련된 것이 21자고요.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자가 53자입니다. 그럼 인체 구조와 기능과 관련돼서도 몸이 있죠. 몸은 인체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몸에서도 위에서부터입니다. 머리, 얼굴, 눈, 코, 귀, 입, 심장, 손과 손의 행위, 발과 발의 행위, 털과 관련된 거, 손, 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 생활도 69자인데 의식주, 도구, 무기, 타는 거, 숫자, 색깔. 한번 외워보세요. 인간, 사람의 모습, 인체 구조와 기능, 인간 생활. 인체 구조와 기능에서는 몸.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을 보시고 위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머리, 얼굴 제일 위에 있는 게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심장, 손, 발, 털. 금방 외워지죠? 인간 생활, 의식주, 도구 타는 거, 자, 무기 타는 거, 숫자, 색깔. 우리가 집을 질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이렇게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벽돌을 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의식 구조의 어떤 그 틀에다가 의미에 관련된 부숫자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숫자 214자를 금방 외울 수 있어요. 평생 외워도 못 외우는 부숫자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돈을 한 것이 실은 발명 특허를 받은 편집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 어떤 개인적인 방식으로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의식구조에 정돈되어 있는 그 방식에다가 붙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해도 이보다 더 잘 정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